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볼륨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좀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고 싶고 수익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는 원리가 비슷한 이 다섯 가지만 딱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원리만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평균과 수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3년 손해볼 거를 이 영상으로 그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20분, 30분만 집중하셔서 투자하시면 2, 3년에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란 거래량 단기 이동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수식을 한번 보시면 이 AVG가 뭐죠? 단순 이동 평균이죠. 저는 9와 26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상 전환선과 기준선 수치입니다. 9일 동안 거래량 이동평균 그리고 26일 동안의 이동평균의 차이가 9일 거래량 2평 대비 9일과 26일 거래량 2평의 차량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9일 이동평균과 26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이 9일 이동평균과 26일 이동평균의 차이가 9일 기준 2평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차이가 지금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뭐죠?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건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일과 26일이 만난다라는 뜻인 거죠. 9일과 26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수렴을 하고 돌파를 할 때 변동성이 생기겠죠. 우리가 MACD 영선 돌파 매매에서도 MACD가 영선을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볼륨 오실레이터는 의미가 뭐죠? 자, 장기 거래량이 이렇게 있고 단기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가 돌아서는 시점, 그러니까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시점, 이때가 바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볼륨 오실레이터 이거 하나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쭉 찾아보니까 이 볼륨 오실레이터만 설명을 하고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래량이 있으면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루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단기와 장기의 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이가 줄어들면 뭐라고 했죠? 이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면 수렴을 뜻한다고 했죠. 근데 아까는 거래량으로 했다면 지금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는 이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수식은 똑같습니다. 수식은 똑같은데 볼륨은 거래량을 뜻하는 거고 프라이스는 가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볼륨에는 여기가 V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C로 가격으로만 바꿔준 겁니다. 종가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MAC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 이평이 아니라 지수 이평을 사용을 했지만 원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차이가 지수 이평으로 했을 때는 MAC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 오실레이터는 기준이 9일이나 26일이었지만 MACD는 기준이 이 차이의 평균을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MACD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 이평으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9와 26의 차이, 그 차이를 평균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 오실레이터는 MACD에서 시그널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평균과 수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격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기준은 9일선의 종가가 위치하는 거죠. 종가 위치에 따라서 100 기준선으로 놓고 이게 100 기준선이면 이격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가가 여기 있으면 여기 위치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위치하는 거죠. 9일선.
이 9일선을 기준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볼륨 오실레이터는 이 9일선을 기준으로 이 비율이었죠. 이 비율들. 이 비율이 좁아지면 수렴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는 뭐였죠? 거래량이 아닌 가격. 볼륨이랑 똑같지만 이걸 이제 가격으로 한 거고요. MACD는 9일과 26일 이 간격의 평균을 낸 게 MACD. 이 평균. 이격도는 이 9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여기 있으면 여기 위치하는 거고, 이 아래에 있으면 여기 위치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원리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P 오실레이터. 이거는 있는 지표는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거래량과 가격이 나왔는데 이 두 개를 곱하면 거래 대금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의 V, 가격의 P, 볼륨, 프라이스 해가지고 VP 오실레이터입니다. 자, 종가, 거래량과 종가를 곱하면 거래 대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이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프라이스는 가격, 종가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VP는 볼륨과 프라이스 이 두 개를 합쳐서 거래 대금으로 차이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소폭 감소를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또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데 가격이 소폭 내려가도 거래 대금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임수를 없애려고 만든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렴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겁니다. 볼륨도 그렇고 프라이스, MACD 이 모든 게 단기와 장기가 같아진다는 건 0이 된다는 거죠. 수렴을 하니까. 이격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거나 하락을 멈추고 상승 중인 종목을 이 지표들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목균형표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게 구름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인데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전환선이 기준선 밑에 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죠? 9일 동안의 최고가와 9일 동안의 최저가의 평균, 이게 전환선. 그럼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최고가와 26일 동안의 최저가의 평균을 낸 게 기준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9일 평균이 전환선, 26일 평균이 기준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평균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구름대는 9일 평균이 26일 평균보다 낮다는 소리고 붉은색은 9일 평균이 26일 평균보다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일목균형표도 평균, 볼륨 오실레이터도 평균, 프라이스도 평균, MACD, 이격도, VP 다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평균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입니다. 전부 평균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타점은 이 평균을 넘어설 때, 이때가 타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 수식을 보시면 자, A는 전환선이고요. B는 기준선, 그 다음에 B1은 제가 만든 VP 오실레이터, B2는 ADX, B3는 MACD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크로스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종가가 전환선을 돌파를 하거나 기준선을 돌파하거나 또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또는 이 OR로 묶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대금 오실레이터 VP가 상승 중에 있고 ADX가 상승 중에 있고 MACD가 영선을 돌파했을 때, 한마디로 양의 값일 때죠. 이런 조건들이 부합을 했을 때 이 화살표 신호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이 영상 하나로 한 20-30분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5가지의 지표를 마스터 하시는 거고 평균을 넘어서는 종목들을 이 지표들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보시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차트 세팅하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직접 차트를 이제 세팅을 하셔서 계속 화살표가 뜬 종목 차트를 돌려보면서 왜 화살표가 떴는지 어떤 지표들이 평균을 넘어섰는지를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볼게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 효성화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신호가 나왔죠?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양해값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는 상승 중에 있죠. 그리고 MACD 양해값이고 이격도 양해값입니다. 마지막으로 VP도 양해값 되면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뷰도 보시면 자, 오늘도 여기 신호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양해값이고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양해값. 그 다음에 금호건설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왔었네요. 여기서 신호가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볼륨 오실레이터 양해값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있고 MACD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격도도 양해값이고 VP도 양해값. 그러면서 주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U홀딩스. 자, 이것도 여기서 오늘 신호가 나왔는데 자, 볼륨 오실레이터 어때요? 양해값이고 자, 프라이스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MACD도 영선 돌파해서 양해값이고 이격도 양해값, VP 양해값. 동부건설도 어떤가요? 양해값이고요. 프라이스도 상승하고 있죠. MACD도 양해값. 이렇게 해서 화살표 신호 받고 나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딥마인드도 보시면 여기서 오늘 또 신호가 나왔고 볼륨 오실레이터 상승하고 있다가 양해값으로 변했고 프라이스도 양해값, MACD 양해값 그리고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 지금 여기가 바닥이었겠죠. 그러면 바닥을 치고 다시 돌아서는 요때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자, 상승 종목도 한번 보시면 워트도 오늘 신호가 나왔네요. 여기서 신호가 나왔고 자, 볼륨 오실레이터 양해값을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MACD도 양해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값일 때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 어김없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이냅소프트, 이거는 최근 상장 주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대동기어도 여기서 신호가 나왔었네요. 여기서 신호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양해값 수렴하고 양해값 그리고 주가 올라갔죠. 고려아연도 오늘 신호가 나왔네요. 자, 오늘 여기서 신호가 나왔고 볼륨 오실레이터는 올라가고 있고 프레이스도 올라가고 있고 MACD는 양해값 상승. 퓨런티어도 여기 신호를 볼까요? 여기서 신호 보시면 자, 이 신호죠. 여기 신호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수렴을 하면서 양해값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여기 양해값 수렴하면서 양해값 그러면서 주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이거는 오늘 신호가 있었네요. 이것도 보시면 양해값 요거는 이제 요 지표 5개가 모두 양해값이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영풍정밀도 보시면 자, 여기 한번 타점 볼까요? 자, 여기 신호를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상승 중에 있고 수렴하면서 양해값으로 변했고 수렴 양해값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사면도 보시면 여기 신호 한번 볼까요?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올라가면서 여기서 수렴했죠. 수렴하고 양해값 나왔고 프라이스도 상승하면서 수렴하고 양해값, MACD도 영선 돌파, 이격도도 양해값에 있고요. VP도 양해값. 그러면서 이 신호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도 보시면 여기 신호와 여기 신호 이렇게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양해값, 프라이스 올라가고 있고 양해값이고요. 자, 여기 신호에도 여기는 5개가 다 양해값이죠. 모두 양해값. 그리고 가격 쭉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를 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제이션 시스템까지만 볼게요. 자, 요거는 타점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첫 번째 신호부터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평균을 넘어서 양의 값이고요. 프라이스는 상승 중에 있죠. MACD 평균 넘어서 영선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격도도 마찬가지로 양의 값, 양의 값. 자, 두 번째 신호 어떻습니까? 양의 값이고 양입니다. 자, 세 번째 신호 마찬가지로 다 양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신호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는 상승 중에 있고 프라이스도 상승 중에 있죠. 그 다음에 MACD 영선 돌파하면서 양의 값이고 이격도도 양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VP도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호, 이 신호도 보시면 이것도 5개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가 나오죠. 신호가 나오고 나서 가격 올라가고 전고점 돌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쭉 돌려봤고요. 자, 이 평균을 넘어설 때 화살표가 뜨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수익을 주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을 넘어서면 타점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전환선과 기준선 이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하시면은 수식관리자 가셔가지고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수식은 4번, 5번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 4번에 전환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수식 5번에 기준선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표명에 이 일목균형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색칠이 되기 때문에 음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꼭 넣으셔야 되고, 지표 조건 넣을 거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일목균형표를 넣는데 음영이 표시가 안 되시면은 이 구름대 영역 표시를 빗금이 아니라 채우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설정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으로 하시고, 스케일은 가격,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자, 이 화살표 수식 이것도 처음부터 가면 수식 관리자, 이번에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좀 기니까 제가 좀 크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볼륨 오실레이터는 지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VOL 이렇게 치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나오죠. 들어가셔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9, 26 바꿔주신 다음에 라인 설정에서는 막대로 하신 다음에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파란색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스케일은 화면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이거는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를 C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 관리자 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지표 조건에 이걸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지표 조건을 입력을 안 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표 조건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라인 설정도 막대로 바꿔주시고 상승 빨간색, 하락 파란색, 비교 기준은 0 기준선, 그 다음에 스케일은 화면,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요. 자, MACD도 그냥 마찬가지로 지표 추가해서 MACD 오실레이터죠. 그래서 여기를 9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파란색, 스케일 화면,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격도도 지표 추가해서 이격 치시면 이렇게 이격도 나오죠. 이거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9, 26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 두 개만 체크를 해놓고 이거는 이제 체크를 다 해제를 해야겠죠. 그
그 다음에 색상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신 색상으로 하신 다음에 기준선은 배경으로 되어 있을 거고 스케일, 화면,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이렇게 이격도까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VP 이 지표도 수식 관리자에서 기술적 지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기간 1과 기간 2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 조건 설정에서 기간 1은 9, 기간 2는 26, 요거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막대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파란색, 비교 기준은 0 기준선, 그 다음에 스케일 화면, 수직 검증, 작업 저장 해주시면 VP까지, VP 오실레이터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 평균을 넘어서 오실레이터가 상승하고 있는 걸 찾는 겁니다.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종목,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선 종목, 그래서 여기서 수렴을 하고 양익값으로 돌아서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렴하는 종목, 평균을 넘어가는 종목을 이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고 세팅법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직접 이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차트를 좀 들여다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단타나 단기 스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찾아서 내가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빨리 진입을 해야 하는데, 제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검색기 차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검색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V1택이니까 자 보시면 신호가 이렇게 2번 있었죠. 이 신호가 뜬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 급등 전에 진입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을 했을 때 뭐 당일에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오버나잇으로 가져가서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서 오늘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하나하나 검색해서 종목을 찾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이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다 오르고 난 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주가가 상승을 해서 소정의 수익률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종목 찾아서 마이너스 내지 마시라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조건 검색식 설정법 무료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메인 조건 검색식 설정법은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법에서도 상당히 잘 통하는 검색기입니다.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조건 속에서 발굴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 높은 종목들이 추출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뉴스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는 리딩방 같은 곳에 참여해서 이 종목을 공유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뭐 어쩌다 한 번쯤 운 좋게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어쩌다가 한 번 반짝 수익을 내고 나중에 또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 검색식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호날두, 메시처럼 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경기장에서 나와는 다른 상대팀이 있어야 내 진가가 발휘되는 거잖아요. 맨날 같은 팀끼리 훈련만 하면 누가 저 사람은 축구 천재다, 축구를 잘한다, 월드클래스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나를 증명해줄 상대팀이 있어야 내가 축구를 잘한다는 걸 증명을 하겠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기법을 많이 알고 있고 기술적 지표나 뭐 보조 지표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작 그 기법이 통하는 종목을 찾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기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검색기를 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검색기를 몇백만 원씩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 검색식이 있어야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기 자체가 워낙 많은 조건들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림 하나하나 캡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캡처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순서 그대로 빠짐없이 입력만 잘 해주시면 문제없이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 조건식 괄호 묶기, 이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괄호 설정하는 법도 이렇게 그림 보시고 설명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또 제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대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계신데요. 설명드린 이 파일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메인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 두 개의 파일을 같이 전송해 드리니까 파일 하나하나 보면서 설정하기가 어렵거나 좀 헷갈리시는 어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가 클릭하는 거 하나하나 그대로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 전자자료집 무료 나눔을 했었는데요. 바로 주식으로 은퇴하기 전자책입니다. 여기에는 주식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 단타를 할 때 뭐 분봉 세팅법이나 기본적인 차트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단타에 필요한 수식까지 들어있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까지 담은 전자자료집인데 이 자료집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메인 검색기 설정법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안에는 단타에 필요한 간단한 조건 검색식 설정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제 영상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건 검색식 설정 파일 참여 방법이라고 해서 옆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조건 검색식 신청 양식이 보이시죠?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이메일과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모바일에서 파일이 깨지거나 안 열리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메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 채널 구독자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고 여기 X에 체크하시면 설정법 파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이 동그라미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관심 분야, 이것도 단타면 단타, 중단기 수익이면 여기에 체크하시고 장기 투자를 원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책, 주식으로 은퇴하기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 검색식 설정법 파일을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와 그 아래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도 오기재 방지를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다시 한번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서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10초면 끝나는 신청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검색식 설정법 그리고 전자책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